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시멘틱 엘리먼트 지난 시간에 이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아티클 엘리먼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클 엘리먼트는 예를 들어서 블로그나 포스트된 글, 아니 블로그에 포스트된 글이나 뉴스 사이트에 가보시면 기사들의 묶음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독립된 하나하나의 컨텐츠를 나타내게끔 되는데요. 각각의 포스트들은 다시 섹션으로 나누게 되겠고요. 그 섹션들이 이제 아티클 엘리먼트에 감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보아야지 될 것들이, 그런 이렇게 여러 개의 섹션으로 나뉘는 그런 페이지 말고, 그 단순히 페이지 자체가 메인 컨텐츠라고 해서 전체를 이렇게 아티클 엘리먼트로 감싸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아티클 엘리먼트를 사용을 할 때도 이 해당 컨텐츠가 그 영역 성격에 적합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지 되는 그런 엘리먼트입니다. 그리고 어사이드 엘리먼트를 보게 되면, 어사이드 엘리먼트는 밑에 보시면, 밑에 캡처를 한 이미지는 그 아마존에 있는 아마존 사이트를 캡처를 한 이미지인데요. 밑에 그 대괄호로 밑줄로 붉은색으로 칠해놨는데, 그 부분이 어사이드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사이드 엘리먼트는 보충 기사나 사이드바관과 같이 메인 컨텐츠와 관련이 적어서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메인 컨텐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사이드 엘리먼트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사이드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 했을 때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메인 컨텐츠로 집어넣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웃라인 구성 엘리먼트 중에서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봐야지 될 그런 엘리먼트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H그룹 엘리먼트입니다. H그룹 엘리먼트는 그 안에 그 저희들 H태그 있죠. H태그 1부터 H태그 6까지 그런 엘리먼트만 포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H그룹 엘리먼트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H 태그를 쭉 나열을 하게끔 되어 있었죠. 그리고 H1 태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태그로 사용을 해서 페이지에는 하나만 존재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었죠. 그 대표의 헤더라인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그 스크롤러 같은 서치 엔진 쪽에서 보게 되면 이 H1 태그 하나만으로 구성된 페이지를 갖는다는 것은 조금 구성된 페이지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H그룹 엘리먼트를 보겠습니다. H그룹 엘리먼트는 소제목이나 부제, 그리고 캐치프레이즈를 그룹화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그 엘리먼트 내부에는 H1에서 H6까지의 엘리먼트만, 그런 헤드라인 엘리먼트만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HTML4 까지의 문제점을 보게 된다 그러면, H1 태그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전체를 나타내는 걸 사용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는 그 다음 헤드라인 엘리먼트를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서치 엔진 쪽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그 스크롤러 같은 서치 엔진은 페이지 단위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서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페이지 내부에서도 그 각각의 중요한 타이틀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섹션별로 헤더라인을, 그러니까 H1 태그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그룹화 시켜서 내용을 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존에 죄송합니다. 기존에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섹션별로 제가 H그룹을 사용을 한 H 헤더 라인을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H그룹에 대한 용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간단한 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대로 H1 태그, H2 태그가 있고요. P 태그가 있게 되는데 파란색의 섹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P 태그는 이 H2 태그에 대한 엘리먼트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밑에 붉은색으로 칠해 놓은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이 P 태그는 요 위에 H그룹에 해당되는 녀석에 해당되는 글이라는 걸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포츠 뉴스인데요. 한 군데를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컨텐츠가 있게끔 되는데 이 컨텐츠는 위쪽에 요 윗부분을 H그룹 태그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은 헤더 엘리먼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헤더 엘리먼트는 그 섹션의 헤더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 섹션이라는 건 페이지 전체의 헤더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 어떤 섹션 엘리먼트의 헤더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티클의 헤더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로 헤더 엘리먼트에는 그 헤드라인 엘리먼트라든가 H그룹 내비게이션 엘리먼트 같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푸터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푸터가 들어가겠지만 헤더 엘리먼트와 마찬가지로 어떤 섹션에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함된 섹션에 따라서 그 푸터와 헤더가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가 달라지게끔 되겠죠. 네. 여기 나와 있는 예제들을 보시게 되면 헤더와 푸터를 넣는 그런 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엘리먼트들입니다. 그런 엘리먼트들에는 A 태그가 있고요. EM, strong, small, cite, IB, span 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크라든가 데이트라든가 이런 엘리먼트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네, 그러면 먼저 마크를 보시게 되면 마크 엘리먼트는 설명을 위해서 특정 키워드를 강조하거나 인용문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보시게 되면 키워드 강조 등의 시각적 주목 효과를 텍스트에 주려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그 비주얼적인 효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크롤 엔진이나 이런 그 서치 엔진 쪽에 이 부분은 강조하겠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임 엘리먼트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그 서치 엔진 쪽에 이 부분은 시간을 나타낸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엘리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타낼 때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포맷을 나눌 수가 있고요. 예를 든다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게 예전에는 HTML4까지는 아무리 시간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시간인지 아니면 그냥 글자인지를 나타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런 그 사이트에 게시한 날짜들에도 날짜 형식을 데이트 타임 엘리먼트를 부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날짜를 나타낸다라는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pub date는 publish date로
각각 섹션마다 단 한 번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상호작용 엘리먼트로 디테일 엘리먼트가 있는데요. 디테일 엘리먼트는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상세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을 합니다. 기억해야지 될 것들은 디테일 엘리먼트는 보충 설명이나 각주 등 용도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상세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할 때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메뉴 엘리먼트와 커맨드 엘리먼트가 있는데요. 메뉴 엘리먼트는 말 그대로 메뉴 엘리먼트는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 메뉴 엘리먼트는 말 그대로 메뉴를 구성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코맨드 엘리먼트는 메뉴 엘리먼트 내에 포함시켜서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커맨드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레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 버튼을 이용해서 명령어 박스를 만들 수 있게 해주죠. 네, 커맨드 엘리먼트는 내비게이션 엘리먼트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걸 적어 나왔습니다. 보시면 메뉴 엘리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 죄송합니다. 얘를 보시면 위에 있는 마크업은 위에 그 나타내 있는 그 UI를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커맨드 엘리먼트를 사용을 한 건데요. 커맨드 라인을 레디오 타입으로 아이콘은 이런 것들을 쓰고요. 뭐 레프트, 센터, 라이트, 그러니까 이런 그 문단의 배치에 대한 커맨드 버튼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보시는 마크업은요, 커맨드 엘리먼트와 메뉴 엘리먼트들에 대한 예인데요. 먼저 커맨드 엘리먼트들에 대한 예를 보시게 되면 위에 그 제가 캡처해 놓은 이런 이미지 중에 그 문단을 정렬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 보았는데요. 커맨드 타입은 레디오 타입이고, 그리고 레디오 그룹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을 지정을 해주고요. 먼저 체크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콘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문단을 정렬하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그 감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건 메뉴 엘리먼트로 구성을 해 놓은 것인데, 이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네. 약간 메뉴 엘리먼트와 커맨드 엘리먼트가 약간의 차이가 있죠.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나마 시메틱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죠? 기존의 그 죄송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폼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여러가지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폼을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폼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그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